자, 오늘 6단원이죠? 최대, 최소와 미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별다른 건 없고요. 저기 6단원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다항함수겠지, 그지?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 공부했으니까 중점적으로 3차 함수랑 4차 함수 위주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가장 위에 있는 함수 값이 최대값, 가장 아래쪽에는 그지? y 값이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3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전 범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즉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제한된 범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최대 최소를 본다면 알파가 편의상 여기고 베타를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한된 구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은 누구? 이 극대값이랑 오른쪽 경계값, 저 둘 중에 누가 큰지를 판단해서 최대값을 채택하면 될 거고, 최소값은 왼쪽 경계값이랑 요 극소값, 저 둘 중에 가장 작은 거를 판단해서 최소값을 우리가 끄집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극점에서랑 양 경계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려보고 누가 가장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1번부터 보면은 6-1번 1번에 1번 보면 y는 2x의 세제곱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고 제한된 범위는 0에 3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3차함수 형태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쁜 모양이 아니니까 그 이쁘다는 모양은 좀 이따 다시 공부할 거고, 일단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취하겠죠. 그래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될 거고, 이거 6으로 다 묶이네요. x의 제곱 3x 플러스 이렇게 표현될 테니 x 빼기 1이랑 x 빼기 2로 그림이 도함수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걸 하려면 이 도함수 같은 경우 여기다 그릴까? 그래서 x축에다가만 판단해서 나머지 여러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그림의 형태는 이런 그림의 형태가 되겠죠. 너가 1이고 너가 2고 어느 범위 내에서 0과 3 범위 내에서, 그래서 너 0, 너 3, 요 구간에서만 봐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최대값의 후보는 누구? 너이거나 너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F1과 F3 이 두 개의 값을 원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한 후 둘 중에 큰 걸 판단하면 되고, 최소값은 누가 작아 얘들아? 얘랑 그치? 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0 내지는 F2 이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6-1번의 2번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쁜 모양이 나오니까 그걸 같이 좀 공부를 해볼게. 만약에 그림의 형태가 3차 함수인데 이런 경우에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것들은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고 0에서 접하고 3a에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 3차 함수고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여기가 2a일 수밖에 없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접하는 쪽에서 여기까지가 b가 2대 요 극소가 되는 x값에서 근까지가 1, 요 b가 2대 1이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하시겠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실제로 얘를 미분을 취하면 y'은 여기다 할까? y'은 곱미분입니다. 곱미분, 앞에 거의 미분, 뒤에 거 그대로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공통인수가 x로 묶이니 x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2배의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뒤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해서 정리해주면 x에 너네가 3x고 너가 6a가 돼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도함수 입장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너가 0이 되는 x의 값이 0이랑 이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오면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0이고 이건 뭐 바로 보이는 거죠, 그죠? 거의 접하는 거니까 제곱이니까 접할 수밖에 없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얼마이더라? 이 a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접하는 쪽에서 극소가 된 x의 값이 2대 1, 즉 접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2. 뭐 접이식 자전거 있죠? 막 자전거 막 접어가지고 막 어디 놀러 가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해서 유치하지만 접하는 쪽에서 b가 2대 1이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굳이 이런 형태에 대한 그래프는 미분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그림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를 더 보면 이번엔 0에서 뚫지 않고 0에서 뚫고 3a에서 0에서 뚫고 3a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지? x축이 이 x축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형태가 표현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접하는 쪽에서 2니까 접하는 쪽이 2니까 여기 두 칸, 즉 b가 2고 b가 1이 되므로 이 값은 x가 a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다고. 증명이라고 하면 그렇지. 똑같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특수한 형태의 접하는 쪽에 하나 접하고 하나 뚫어버리면 접하는 쪽에서 2대 1에 대한 비를 가질 때 그때 극소 또는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3차 함수는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번에는 기함수인 케이스야. 기함수는 원점 대칭으로서 그래프를 생각하기를 여기가 x, 여기가 x의 제곱, 편의상 한 3 정도로 볼게요. 요렇게 3a로 갈까? 3a. 3이 낫겠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3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이 어떤 형태가 표현되냐면 요거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돼서 홀수차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면 너 0에서 x 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x 절편, 즉 그림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루트 3이고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런데 얘도 물론 미분해서 보면 되겠지만 요 극소가 되는 x값 있잖아. 요 값은 이 길이의 몇 배?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1배. 자, 역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그래프를 미분을 취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나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 이 도함수 판단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x가 얼마일 때? x가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너가 1일 수밖에 없죠. 왜?
이 길이의 루트 3분의 1배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기함수, 3차함수의 경우 기함수가 되는 그런 그래프의 특정한 그래프에 한해서 여기가 루트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이 y값도 1 집어넣으면 쉽게 나올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떨어져 있을 거고 너의 y좌표의 부호 반대가 너의 y좌표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이걸 또 미분해서 볼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냥 상식이 되는 거야, 상식이. 그지? 꼭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메모하시고. 자, 다시 1번에 2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 구간에서 이제 최대치도를 볼 건데 방금 설명했던 그래프가 이 안에 들어있죠. 너를 편의상 gx라고 놓을까? 그래서 결국 얘는 이 안에 있는 gx의 그림을 그려서 전체 절대값이니까 x축 밑에는 꺾어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그 얘기만 좀 해볼게.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림은 그리기가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가 없다고 치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뚫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9라는 건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밑으로 9칸 내린다는 얘기잖아. 얘가 뭐라고? 9칸 내려간다고. 그럼 이 전체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이 x축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니? y는 마이너스 9라는 상수함수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를 전체를 9칸 내려버리니까. 이해 가시죠? 어차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꺾어 올려서 최대치수만 보면 되는 거야. 이 구간 내에서. 그럼 이 그림이 이 안에 있는 그림이니까 x축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x축은 y는 마이너스 9니까 x축은 이 위쯤에 있다는 얘기지. 위에 있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다 꺾어 올리면 되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삐뚤어졌나? 삐뚤어졌나? 마음이 삐뚤인가? 이해될 거고. 그럼 x축은 어디에 있느냐? 뭐 대충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이렇게. 이게 x축이 되는 거라고. 그럼 x축 이 파란 경계선 밑으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니까 너가 마이너스 9야? 그럼 여기는 대충 y는 9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아랫부분을 올리면 그죠? 이 부분들을 꺾어 올리면 0 마상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0에서 뚫어 칸이 칠판이 모자랄 것 같은데 0에서 뚫고 마이너스 3에 접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즉 우리는 이 빨간 그래프만 이 그래프를 이 구간 안에서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했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는 여기쯤 있겠네. 대충 마이너스 4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1까지잖아. 1이 지금 어딘지 모르죠. x1 1을 집어넣어 봤더니 너네들이 계산하면 16에 9 빼면 7이네요. 그냥 이 안의 그래프가 1을 집어넣으면 7이 나와. 안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가 대충 여기쯤에 있겠네. x는 1이. 요게 7이 양수값이니까. 하얀색 그래프에 1을 넣었을 때 7은 너니까. 결국 요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대값을 봐달라는 소리야. 그럼 처음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최소값이 눈에 보이죠. 왜? 얘지 뭘 얘. 꺾어 올린 거니까. 최소값은 0일 수밖에 없고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 중에서 쭉 올라가면 너네, 그지? 너. 이게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꺾어 올리니까 요 값의 절대값이 요 사이즈만큼 위로 쭉 올라갔을 테니까 저게 최대가 될 수 있고 또는 너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극소를 찍고 위로 올라가니까 뭐 중에서 f-4와 그 다음에 너가 되는 x의 값인데 또 미분할 필요가 없이 이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2대 1이니까
요 구간의 크기가 3이죠? 3 맞지? 그럼 여기서 두 칸, 한 칸 와야 되니까 여기서 두 칸만큼 오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그 마이너스 1의 값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이 둘 중에 직접 여기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크기 판단해서 최대값을 보시면 되겠죠. 이거 좀 번거롭긴 한데 이 구 때문에 밑에는 유제 문제는 이 상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이 그지 특선 형태니까 바로바로 문제 풀어서 최대값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2번. 6-2번에 1번은 또 4차 함수니까 똑같이 미분해가지고 그냥 그치? 도함수 그려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치도 판단할 수밖에 없더라. 좀 너저분하게 좀 표현되어 있으니까 미분해서 푸시면 되고. 자, 6-2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도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 여기다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참고 만약에 4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x 마이너스 3개 x 세제곱 x 마이너스 4a라는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4차 함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x축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 그래프는 0에서 3중근을 가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0에서 변곡점을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지. 그림 자체가. 이해했죠? 그죠? 변곡점.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이 되는 그 그래프의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점을 변곡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우리는 누가 궁금해? 너가 궁금하다는 소리야. 너는 3대 1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아까 3차 같은 경우에는 2대 1, 4차 같은 경우에는 3대 1로 표현됩니다. 뭐 더해서 4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거지, 그치? 그럼 이 값이 3a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치? 미분형을 취하면 자, 이거 그냥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x의 4제곱 마이너스 4ax의 세제곱. 자, 미분 취하면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a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공통인수가 4x의 제곱이므로 여기가 x고 여기가 3a 이렇게 표현이 돼서 0에서 접하고 3a에서 뚫어버립니다. 그죠?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 도함수가 전부 다 음수고 여기만 양수일 터이니 그림을 그려보면 음일 때는 내려갔다가 미분계수 0이죠? 약간 0이 되는 여지를 주고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0, 그 0이 너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3a. 그래서 여기가 3a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3대 1이 된다는 걸 그지? 밝혀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3중근과 하나의 근을 가지면 이 극소, 이게 뒤집으면 또 극대가 되겠죠? 그럼 b는 항상 3대 1이더라. 그지? 미분계수 0. 접하잖아? 이 x축에 접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그럼 접하는 쪽에서 3. 나머지는 1을 갖더라.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그게 이해가 간다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간단히 메모하시고. 자, 이번 그래프가 그냥 쉽게 보인다는 소리죠. x의 범위가 1과 4로 주어져 있고, y는 ax의 4제곱, 4ax의 세제곱, 플러스 b. 단 a는 양수이더라.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으로 주어져 있고, a값, b값 물어봤죠.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너네 둘이 뭘로 묶여? A, X의 3개로 묶이고 그럼 여기가 X가 남을 거고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를 그려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소리야. 그러면 이 그림은 0과 4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0의 3중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X축이 아니라 B만큼 평행했으니까 이 X축은 뭘로 변하더라? Y는 B라는 저 상수함수에 저렇게 접하게 된다고. X가 0인 지점에서. 그죠? 그러면 굳이 이걸 미분할 게 없이 그냥 원함수를 그렸으니까 이 원함수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 최대치를 보면 된다는 얘기지. 1과 4야? 1은 어디에 있어? 1은 여기 있고 일단 여기가 X가 3인 게 눈에 보이시죠? 3대 1일 테니까. 그럼 X가 1은 어디쯤에 있어? 1은 여기 0이니까 1은 여기쯤에 있겠죠. 1. X가 4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4. 이 노란색 구간 안에서만 보는 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릴 테니까 최대값은 너가 되겠지. 최소는 너가 될 거고. 이해 가시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돼? 이 함수값은 B니까 최대값이 너가 3이라는 걸 알게 돼. B가. 그럼 최소값은 여기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3 집어넣으면 얼마니? F3은 3 집어넣으면 A 에 3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라는 걸 알게 돼? 마이너스 27A 플러스 B인데 B는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A값, B값을 쉽게 판단할 수 있더라. 이해 가시죠? 특이한 형태는 바로바로 그려서 최대 최소를 판단해라. 다음. 다시 3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최대 최소가 이제 도형에 대해서 도형이랑 접목을 해서 최대 최소 이제 활용이라고 붙여놨는데 여긴 별다른 게 없어요. 그 밑에 해설풀이에도 빨간색으로 미지수의 범위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것만 여기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위 상단에다가 비어있는 빈칸에다가 한 번 더 써봐. 그지? 그래서 변수의 범위에 유의하세요. 아니면 변수의 범위에 유의라고 메모하시고 그 밑에 문제들을 쭉 풀어봐 나가면 됩니다. 자, 3번 봐봐. 한 변에게 입사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지금 점 찍은 부분을 다 오려내고 그럼 나머지 뚜껑이 있는 그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x의 값과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지.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24라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반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지금 어디가 여기가 x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도 똑같고 이게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정사각형 같지가 않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 이렇게 잘라놨죠. 이렇게 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취해서 요 파란색 부분만 취해서 이렇게 접으면 직육면체가 생기겠죠.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직육면체가 뭐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너무 못생겼는데 그냥 볼게요. 결과적으로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겠죠. 요 길이. 왜냐면 이게 밑바닥일 테니까 바닥면일 테니까 요 길이는 요게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체 24를 요거 반 나눈 게 요게 12고 12에서 요 x를 뺏어갔으니까 너는 12 빼기 x가 될 거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겠죠? 여기다 그럴까? 요 길이 이 길이가 24인데 x 2개 뺏어갔으니까 24에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그냥 x죠. 여기랑 같겠지. 여기랑 여기가. 그지? 여기 x일 수밖에 없지. 그럼 결국 우리가 궁금한 부피니까 우리가 궁금한 저 직립면체의 부피는 너네 셋이 곱한 거거든. 그 요거 2로 묶어주면 너랑 똑같이 표현 되겠죠. 그래서 이 x에 12-x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그러면 너는 어차피 마이너스를 잡아 뽑아도 제곱일 테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리고 뭐에 조심하라고? 변수 x의 범위에 유의하는 거야. 너가 양수야? 12보다 작고 너도 양수야? 12보다 작고 너가 양수야? 0보다 크겠네. 이 범위 내에서만 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또 역시 특수한 형태란 말이야. 최고차는 양수고 x에서 뚫어버리고 12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부피에 대한 그래프라고. 미분을 취할 거 없이. 그러면 0에서 1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요 값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되겠죠. 그런데 접반환 쪽에서 2대 1이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12니까 여기가 2대 1이면 하나당 4란 얘기고 여기가 4인 거 이해하겠어요? 괜찮죠? 결국 x가 얼마일 때? x가 4일 때 최대 부피는 4를 집어넣은 함수값일 터이니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8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64?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2가 3개, 2가 6개, 2가 9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도 굳이 미분할 필요는 없더라. 자, 4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같이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은 AB 저렇게 사다리꼴 내접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림의 형태가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는 건데 이 그래프와 일치항이 없으니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Y축 대칭인 그래프란 소리야. 우함수란 얘기죠. 우함수. 그 Y축 대칭이니까 일단 그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시고 너가 A고 B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이 포물선에 사다리꼴을 내접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요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이걸 위로 올리면 높이는 커지겠지만 윗변이 줄어들죠. 이걸 내리면 윗변은 늘어나겠지만 높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 보다가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뭐 CD? 자, 그러면 결국 저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ST로 표현해 볼게요. 좌표를 세팅을 할 건데 일사분면의 원점에 가까운 점을 좌표로 세팅하는 게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너를 편의상 t라고 놓으면 y 좌표는 9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요 길이가 t란 얘기거든? 그럼 너가 t니까 2개니까 대칭이니까 윗변의 길이는 2t가 될 거고 아랫변의 길이는 지금 요 녀석의 포물선의 x 절편이니까 0 집어넣으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럼 요 아랫변의 길이가 6인 것도 쉽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높이는 요 길이죠. 이 높이는 이 좌표의 y좌표가 되겠지. C란 녀석의 y좌표. 얼마? 9 마이너스 t의 제곱일 거고 나누기 2. 괜찮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요 2가 너랑 또 약분이 되니까 t 플러스 3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묶어줄까요? 마이너스 묶어줘서 t의 제곱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또 좋은 일이 생기네. 너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t 플러스 3이 2개고 t 마이너스 3이 1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t라는 애는 시점의 x 좌표인데 이 좌표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움직이겠지. c가 괜찮지 그지? 응?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결국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저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라고. 그럼 얘도 그림이 이쁘니까 x축이고 최고치가 음수니까 감수함수 출발하겠지.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3에서 이렇게 뚫어버리겠지. 괜찮죠? 그럼 너가 접하는 쪽에서 2대 1이니까 요 길이가 6이거든? 그럼 한 칸당 2겠네. 그럼 두 칸 나와야 되니까 4를 더하면 얘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0과 3까지니까 0은 여기쯤에 있고 3은 여기쯤에 있죠. 그래서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소리지. t가 1일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C점의 좌표도 1,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넣는 게 낫겠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1 집어넣으면 16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일 테니까 32라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죠. 됐지? 자,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이 1인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1로 고정이고 어떤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에 원기둥을 내접시켰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되게끔 밑면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이런 거지.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1짜리인. 근데 반지름 1짜리 원뿔은 너무나 많죠. 그죠? 높이가 이렇게 좀 작을 수 있고 높이가 되게 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원뿔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높이를 모르니까 편의상 그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저 안에다가 원기둥을 내접을 시키는 거야. 원기둥을 내접을 시키면 대충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좀 더 밑으로 해서 뚱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얄쌍하게 위로 올릴 수도 있어. 그지? 그랬을 때 요 반지름 있지? 밑면의 반지름. 요거.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이 부피가 최대일 때 너는 얼마니 물어본 거고.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1보단 작을 테니까 내접해 있으니까 x는 0과 1 사이라는 범위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돼. 근데 이게 입체도형이니까 이 상태로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면 잘라버려서 평면으로 이해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편의상 A, B, H라고 읽을게요. 너가 A고 너가 B고 너가 H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괜찮죠? 그러면 이 안에 원기둥이 요 길이가 요렇게 내접이 되겠지. 요 길이가 x겠지. 왜? 너도 x니까. 괜찮죠?
그럼 원기둥 Vx는 밑면의 반지름이 x짜리 원이니까 요 부분 보이시죠? 어떤 일이 벌어져? 파이 x의 제곱일 거고, 이 문제는 결국 높이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높이는 요 길인데, 요 길이지? 요 길인데 저기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닮음으로써 요 길을 표현해 볼 거야.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h죠. 그럼 요각을 편의상 알파로 주면 닮은 도형이 너무 많죠. 요 조그만 도형 알파 90, 너도 알파 90, 너도 알파일 거고 여기 90일 테니까 너도 그지? 닮은 도형이죠. 우리는 요 조그만 녀석이랑 큰 녀석이랑 닮을 쓰자고. 됐죠? 여길 편의상 그럼 y라고 표현해 볼게요. 너 대 너는 너 대 너는 너 대 너가 되겠지. y 대 x는 h 대 1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y가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으니까 너라는 걸 알게 돼. 저 y가 너가 뭐라고? xh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요 길이는 h에서 이걸 뺀 거거든. 뭐라고? 그냥 쓰자. h에서 뭘 뺀 거라고? xh를 뺀 거네요. 그러면 너네들이 또 h로 묶을 수 있으니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역시 얘도 미분할 필요가 없이 일단 너는 양수고, 그죠? 파이나 h나 양수일 테니까 이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겠죠.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어버리는데 최고창이 음수네요. 최고창이 음수면 그림이 내려가면서 0에서 접하고 1에서 이렇게 뚫어버린다고. 이게 저 원기둥의 부피에 대한 그래프라고. 그러면 너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0에서 1까지니까 보이시죠? 그러면 너는 요 길이가 2대1로 내접이 되니까 2대1로 분할이 되니까 x가 3분의 2일 때 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그냥 저 부피가 최대가 되는 밑변의 반지름이니까 x는 3분의 2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입니다. 6-6번. 자, 보시면 A점이랑 포물선 위에 점이 있고,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 진짜. 포물선 위로 움직이는 P점 사이에, 왜 이러지? 살아있나? 그만해, 이 자식아. 됐지, 그지? 이런 거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y는 x의 제곱이 있고, 또 하나의 점의 좌표가 A점은 정점이네요. 변하지 않는 점. 3,0. 그럼 P라는 점이 이 포물선을 볼 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그럼 P가 편의상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얘도 두 가지 정도 풀이가 있는데 둘 중에 편한 걸 여러분이 채택하시면 됩니다. P점의 좌표를 T, T의 제곱이라고 놓고 첫 번째 일반적인 풀이를 풀어보자고. 요 길이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P의 길이를 편의상 LT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저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T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T의 4제곱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냥 써. 됐죠? 그러면 어찌됐던 얘들아, P가 이렇게 이 포물선으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P가 요 A의 근처에 있을 때 가장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좀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 그지?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특이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미분하셔야 되는데 루트가 들어있는 걸 미분할 수는 없죠. 교육과정에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gt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왜? 루트 안의 값이 작으면 거기에 루트를 씌운 값도 가장 최소일 테니까. 자, 그럼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걸 때리겠죠. 너부터 미분 취할게요. 4t의 세제곱에 합성함수 미분이네. 2가 내려오고 t 빼기 3의 1차에 속미분은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정리하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니까 자동방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이죠. 뭐 조립제법도 쓸 거 없이 t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며 4t의 제곱이어야 세제곱일 거고 상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여기 보면 2차가 없네. 2차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4t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돼. 이 도함수의, 그치?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너를 좀 가만히 보니까 판별식이라는 걸 때리면 반의 제곱 이렇게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그래프를 함수로 이해했을 때 t축보다는 이렇게 붕 떠있는 함수가 되겠죠. 근이 없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너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니 원함수는 이런 그래프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5? 그래서 루트 5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겠죠. 물론 얘는 루트 5가 아니라 이건 5죠. 왜? 이 그림을 그린 거니까. 얘를 그려놓고 도함수 죄송합니다. 이걸 그려놓은 거니까 얘는 5죠. 얘는 5인데 루트 안의 값을 5를 때리면 전체의 최소긴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t가 1이니까 p가 1,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풀이는 첫 번째 풀이보다는 좀 간단한데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원의 성질. 무슨 소리냐? 이런 거지. 이 점으로부터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너를 원의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만약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1이면 이렇게 이 원주상의 점들은 이 점부터 거리가 1인 점이죠. 반지름이 2면 이렇게 또 커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계속 반지름 늘려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반지름을 늘려나가다 보면 저 포물선과 접할 때가 가장 거리가 짧아지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결국 이 점은 포물선과 원의 공통 접점이므로 이 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공통 접선을 그리면 이 좌표가 t죠. 그럼 이 그래프 입장에서 미분 때리면 이게 이 기울기가 2t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이 보라색은 법선이 되겠지. 왜?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너가 2t면 이 보라색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걸 알게 돼?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보라색은 너네 둘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x의 증가량 t 빼기 3분의 y의 증가량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럼 이 크로스로 넣어서 t값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다 1이나 2나 정수 같은 거 집어넣어봐. 문제를 깔끔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성립이 되죠. 결국 뭐야? t는 1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t가 1이니까 요즘의 좌표가 1,1이니 너네 둘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뺀 거의 제곱, 뺀 거의 제곱해서 최소값이 간단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두 번째 풀이가 더 깔끔해요. 시간도 빨리빨리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시고, 물론 첫 번째 풀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지? 둘 중에 자기에 맞는 거를 채택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